외신으로 보는 글로벌 시장,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외신 인사이드에 제가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부터 외신 인사이드 진행을 맡을 거고요. 더해서 새로운 식구가 한 분 오셨습니다. 외신 인사이드의 리포터를 맡아주실 우리 여세린 리포터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가 너무 짧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오늘은 최근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국제유가 하락세 속에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 2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에너지 업체들의 대출 대부분이 악성 대출이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입니다. 미국의 석유 붐이 이제 셰일 붐이잖아요, 최근. 네. 그 셰일 붐은 대체로 중소형 업체들에 네. 의해서 주도된 거 아니에요? 중소형 업체들이 무지하게 많이 늘었죠. 물론 그중에 대형도 있긴 하지만. 이 소형 업체들이 이제 연쇄 디폴트가 온다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단 어떤 연쇄 디폴트가 올 것 같아요? 일부 업체들은 이미 지금 디폴트가 나기 시작했고요.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뭐 지난해 한 4분기 정도부터 그 하이힐드 이제 채권 2조, 그러니까 이 등급이 낮은 이제 채권의 이제 스프레드, 그러니까 국채 대비 네. 스프레드가 확대는 이 채권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네. 굉장히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많이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요. 보면은 네. 그래서 디폴트까지 간 채권들도 있고요. 보면은 특히 이제 그 하이힐드 이제 채권들의 업종 구성이 이런 에너지 쪽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였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대출이죠. 보면은 이제 그 자금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회사 규모는 작고 등급은 낮고 하는데 더 빌려가지고 회사가 이제 수익을 많이 내면은 갚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사우디랑 미국 쉘이랑 이렇게 붙으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못 버티고 이제 지금 도산이 이제 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여세현 연구원, 이 셰일 업체들 BEP 가격이 만 $70 배럴당? 그 정도가 BEP라는 거 아니에요? 60, 70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못 견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유가가 사우디한테 가장 유리한 유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50불, 60불 넘어가면 이제 셰일 업체들이 다시 생산을 가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정도 레벨이면 자기네들만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레벨이 크게 이제 더 위로 가기도 쉽지 않은 요인이 하나가 되는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그 일반적으로 이제 60불, 70불 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계속 이 코스트 그 절감을 되게 많이 하고 생산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요즘 좀 많이 낮아져서 60불 미만이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사실은 사우디가 원래 그 국가 재정 계획상의 기준 유가가 $80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20까지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1조 달러짜리 치킨 게임이다, 도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미국의 셰일 업체 몇 개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 다시 한 60에서 70 정도 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시 60, 70 못 갈 모양인 것 같으네. 그러면 $50선은 맥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셰일 업체들이 이제 조금 작은 업체들이 너무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되는 문제들은 이제 이렇게 좀 자금 압박을 받는 업체들이 좀 없어지거나 뭐 좀 그 대형 업체에 좀 그 인수 합병이 되면서 좀 통제가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는 좀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그 지난 2년 동안, 2, 3년 동안을 보면은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을 주도한 건 사실 미국이었는데요. 근데 작년, 그러니까 2014년 이제 유가가 피크 치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생산을 늘린 거는 사실
오펙이었고 주로 그렇죠. 사우디였습니다. 사우디가 뭐 하여튼 무조건 치킨 게임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뭐 어쨌든 좀 사우디로 약간 공이 좀 넘어간 게 아닌가 싶고요. 사우디가 50불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계속 60불, 70불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그러면 예. 결국은 이런 그 중소형 업체들이 다 이제 부실화된다고 가정을 하자 그거죠. 부실화되더라도 자산은 남는 거잖아요. 부채가 이제 배댓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일부는 잘라내고 정리를 하고 이럴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합병이 되면서 또 대형 괴물이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 그 메이저 쉐어를 가진? 근데 그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셰일 업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무슨 엑슨모빌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계 이제 뭐 소위 그 메이저 뭐 7공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형태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합병을 하더라도 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는 커지지 않을 것 같고요. 업종 자체가 전형적인 중소형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네. 예. 그리고 사우디가 뭐 처음에 이렇게 치킨 게임을 시작한 배경 중에 하나도 이제 결국 셰일은 이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디폴트가 날 수가 있는데 자기들은 국가이기 때문에 안 되면 이제 국채 발행해가지고 버틸 그렇지. 수 있고 저기는 근데 회사채 발행하고 자금 조달했는데 거기서 수익이 안 나면 디폴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배경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사우디는 정기적으로 치킨 게임 하는 데니까 거기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석유 기업들이 유가 하락에 고전하고 있는데 네. 원유 거래 업계 그 원유 중개 거래 업체만큼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원유 중개 업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곡물 시장의 카길, 뭐 드레이퍼스, 뭐 번개, 뭐 이런 데 같은 것들이잖아요. 원유 중개 업체가. 근데 이런 원유 중개 업체들이 그 광산 뭐 이런 거에도 그러니까 유정 이런 데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요. 그 유가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실적이?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레이딩만 하는 회사들 같으면은 뭐 트레이딩을 주 이제 사업의 목적으로 하면 되는데 네네. 실제 실물에까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실물 가격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수요 공급 이슈에도 영향을 뭐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딩만 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예. 파는 거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유정이나 광산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이 투자에 지금 적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헐값에 주워 담으면 된다 그러던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14년 이제 하반기부터 유가가 떨어졌는데요. 네. 이게 유가 하락폭이 사실 저희가 이제 110불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6불대까지 떨어졌으니까 계산해 보면 거의 이제 70한 4, 5%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버블이고 아무리 좀 자산 가격이 좀 높았었고 공업 치킨 게임이 아직 진행 중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가격이 70에서 80% 이상 빠지면 웬만한 자산들은 바닥을 기다라는 거죠. 다 바닥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유전이라든가 이런 광산 같은 것들을 이제 파는 그 시점이 사실은 거의 뭐 역사적인 바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싼 맛에 좀 산다라고 보면 굉장히 좀 합리적인 결정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죠? 근데 난 우리 정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광자공 나가가지고 광물자원공사 나가가지고 지금 이런 호주의 광산이 뭐니 그냥 거긴 맨 땅이 광산이라는 거예요. 다 그냥 이렇게 파고 들어갈 게 아니라 포크레인 가지고 긁으면 다 이게 광물이라는 거거든. 그게 무지하게 헐값에 나왔다는 거예요. 다 그럼 지금 투자를 해야 될 텐데 옛날에 투자 실패했다는 거 때려잡느라고 지금 신규 투자는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사가지고 돌아다녀야 될 판인데 그거를 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우리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게 이제 산자부 관련된 분들이 이거 안 보는 거라 제가 마음 놓고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난 좀 보고 정신 좀 차려서 지금 우리 넘쳐나는 그 경상수지 흑자 가지고 좀 나가서 좀 샀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런 걸 안 하더라고. 어쨌든 다음 넘어가서 너무 열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정유업체들 요즘 실적 어때요? 엄청 좋죠? 예, 그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주가도 많이 네. 오른 걸로 예, 알고 있고요. 뭐 네. 정제 마진에서도 이익이 나고 그러니까 예, 유가 반등에서도 이익이 나고 뭐 정제 마진에서도 이익이 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치면 네. 우리 정유업체들은 뭐 정유도 하지만 네. 그 리파이너리이긴 하지만 얘들이 정확하게 치면 글로벌 시장과 국내 소비자 간의 트레이딩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트레이딩 회사지. 우리는 석유가 안 나는 나라니까 정확하게 트레이딩 더하기 그 정제 네. 두 가지를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면 휘발유 값은 천천히 떨어뜨리고 네. 유가가 올라가면 곧바로 반영하고 네. 그럼 돈 남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쉬운 장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뭐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돈 버는 데가 있어야 주가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 그러고 항상 바이 리포트 내고 좋긴 하겠지만 뭐 사서 기름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세금이라도 좀 세금 그것도 항상 문제예요. 근데 우리 세금을 좀 낮춰달라 그랬더니 세금은 안 낮추고 알뜰주유소 이런 거 내야 돼. 고기만 세금 깎아주는 그죠? 어쨌든 알뜰주유소로 가세요. 거긴 깎아주는 거니까. 자 원유 말고 또 다른 그 트레이딩 분야는 지금 어때요? 곡물이라든가 다음에 다른 자원이라든가 이런 금속 자원 뭐 이런 것들. 일단 그 동안 이제 달러가 강해지면서 원자재 가격을 다 눌렀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달러가 안 강해지고 좀 약해지기도 하고 하니까는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오고 뭐 철강석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게 뭐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 측면인지는 아직 그것까지는 뭐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오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트레이딩 부분에서 이익이 나려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방향이 한쪽으로 넘어가면은 트레이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좀 변동성이 생기니까 네. 트레이딩에서도 수익이 나고 그 지금 이제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좀 이렇게 그동안 내려왔던 게 올라오고 하면서 또 그런 이제 실물 수요 그다음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투기적 수요 이런 게 다 지금 좀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원유 가격하고는 좀 다르게 광물 가격이나 곡물 가격은 거의 한 방향으로 내려왔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변동이 거의 없이 쭉 내려오다가 내가 봤더니 2011년 고점인가요? 네. 2010년 고점인가? 2011년 고점인가 그랬죠? 그때 네. 구리 가격이 10,000원 넘던 게 지금 4,50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좀 반등해서 한 5,000원대 지금 왔던데. 근데 거의 그 기간 내내 약간의 뭐 이건 있지만 그냥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그쪽은 수익성이 악화된 거 아닌가? 그쪽 트레이딩은 아무래도. 근데 제가 보기에도 원유하고 다른 원자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원자재 하면 다 중국 수요를 이제 머리에 떠올리는데 네. 사실 뭐 철강석도 그렇고 뭐 석탄도 마찬가지고 뭐 구리라든가 이런 뭐 전체적인 그 소위 인더스트리얼 메탈이라고 하는 이런 산업재에 해당하는 원자재들은 대부분 중국 수요가 전체 전 세계 수요의 60~70% 이상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네. 중국의 영향력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의 성장이 2011년을 피크로 해서 이제 계속 지금 이제 거의 이제 5년째 네. 중국 장창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매년 10%씩 15%씩 계속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 분기에 잠깐 5%, 6% 이렇게 반등한 적은 있었지만 잠깐 반등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유가는 사실은 굉장히 견고하다가 2014년부터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의 흐름이 지금에 와서 보면 다 빠졌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2014년 이전의 유가랑 다른 원자재하고는 방향 자체가 많이 틀렸고 그렇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그다음에 저희 한국과 같은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마디 보태실 거 없으신가 우리 전열 씨는? 저요. 네. 일단 근데 뭐 선물 이용하시면 롱도 되고 숏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향성 상관없이 돈 버실 기회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가전상품으로 와주셔라. 또 깨알같이 회사 홍보를 해주시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세린 씨, 우리 여신의 여신급 미모를 가진 여신의 소감을 한번. 네, 제가
첫 방송이라 오늘 예.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긴장 안 했는 것 같은데. 티가 안 났나요? 네. 다음 주부터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예. 많이 공부해서 다양한 소식 가지고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외신 인사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